대통령 제1동포 간담회 개최 관련해서 지금 브리핑하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일정이 좀 워낙 길고 붙어 있기 때문에 브리핑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일단 1차 브리핑을 왔습니다. 그리고 차후 브리핑 예고는 브리핑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제1동포 간담회 개최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부터 3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일본과 미국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현재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일본 도쿄에서 현지 동포 약 20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찬을 겸한 오늘 간담회에는 동포 사회에 다양하게 기여해온 분들이 자리를 자 방문의 역사 중 한국 정상이 일본을 가장 먼저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 그 의의를 밝히며 광복 80주년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은 조국의 아픔, 굴곡, 그리고 성장을 함께 해온 목이 되어주셨다면서 제1동포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한일 양국은 앞으로 진정한 이웃이자 중요한 동반자로 함께 나갈 것이라며 동포 사회가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달라 당부했습니다. 참석 동포들을 대신해 환영사를 한 제1민단 중앙본부 김희중 단장은 동포 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제1동포의 인권 옹호와 한일 우호 친선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신주쿠 한국상인연합회 신대영 수석 부회장은 신오쿠보 지역이 4차 한류 열풍으로 유창한 한국어와 K-뷰티, 한국 상품으로 활황이라며 K-컬처의 힘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화공연에서는 제1동포 3세 국악인 김어리, 대한민국 대표 민요인 뱃노래를 가야금으로 연주해 흥겨운 고향 한국의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동포 여러분들께 소중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마지막 발언으로 인간 중심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겠다 약속하면서 제1동포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이곳에서도 투표에 꼭 참여해 역할을 다 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동포 여러분이 투표하는 데 겪는 수고로움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당신 역시 노력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만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이웃 나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소통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간다는 대일 외교 원칙 아래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다음 브리핑은요, 안보실장께서 직접 하실 거고, 내일 아침 8시 반으로 일단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과 만찬이 바로 연이어 이어지고 워낙 늦게 끝나는 일정이라 오늘 밤늦게 하지 않고 내일 아침 일찍이 하고 여러분 철수하기 전에 그 브리핑하고 나서 일본 일정을 마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예, 저 한국일보 이성택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슈는 아닌데요. 어제 위성락 안보실장께서 강훈식 비서실장님이 미국에 가신다 그랬는데 언제 가시고 어떤 이유로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확한 저도 시간 단위의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고요. 아마 미국 백악관 일정에 같이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논의 주제 내지는 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내일 백악관 정상회담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같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상의 자세한 일정은 좀 알려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이투데이 문선영 기자입니다. 일본 언론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완화를 요구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공식 의제로 올라갈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정상회담 이후에 나올 결과나 혹은 발표하게 될 양 정상의 발표문 안에 혹여나 그 의제가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아직 최종적으로 제가 확인해 본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 한국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우려하거나 혹은 국익에 저희가 되는 부분은 최대한 잘 국익에 맞도록 국민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다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서울경제 송종훈 기자입니다. 말씀 주신 것 중에 대통령께서 동포들의 투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실까 궁금하고요. 또 인간 중심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시고 투표를 강조하셔서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건 제가 거의 그대로 워딩을 옮긴 부분인데요. 마지막 말씀을 부탁했을 때 인간 중심의 아름다운 사회로 한국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으로 만들 테니 여러분 역시도 대한민국의 또 다른 주권자로서 일본에서 꼭 투표해달라, 재외동포로서 투표해달라라고 말씀하시고, 일본은 그래도 가는 수고로움이 좀 덜하지만 다른 특히 북미권이나 혹은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리 1박 2일도 가서 투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과 수고로움을 덜어서 재외동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의미를 더 살리도록 하겠다라고 마무리 말씀을 하신 걸 제가 거의 축약은 했지만 거의 전부 다 전해드린 거라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네, 먼저 앞에 분 먼저. 네. 예, 이레일리 김유성입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동포간담회에서 모두 발언 중에 좀 주목되는 부분이 대통령께서 관동대지진 부분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한일 관계가 분명히 좀 좋아지긴 했지만 그 역사만큼 잊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인지 한번 좀 확인고자 좀 여쭙니다. 8.15 경축사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로 가지만 과거는 직시한다. 정확하게 워딩을 옮기자면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향해 간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에서 직시해야 될 과거로 짚은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많은 동포분들이 아까 공감을 표해 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브리핑하지 않은 내용 중에는 인권 과제 문제들은 여전히 일본에도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동포분들도 있어서 그 말도 귀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네. 네, 기자노스 이주리 기자라고 합니다. 앞서 좀 연관된 질문을 하시긴 했는데, 일본 수산물 규제 관련해서, 후쿠시마 원전을 그동안 14차례 팩패스 문제를 방류를 했는데 한 10만 톤 가량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의 환경단체들도 와서 피켓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상회담에서 여기에서 우리 정부가 조금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언급하실 계획이 있을지. 예. 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면밀히 확인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던 것처럼
지금 여러 협상 과정에서 그 교역 관계에 있어서 혹은 협상 관계에 있어서 그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관계 안에서 좀 더 수월성이 높은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공동의 목적은 갖고 있긴 합니다만, 하지만 국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혹여 국내에 있어서 국민들의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그런 오해가 없도록 애쓰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올 만한 내용 안에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건 아마 잠시 후면 확인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마지막 그 공동 발표 내지는 양 정상 발표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일까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언론사 마이니시무의 네. 후쿠오카라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내일부터 중국으로 그 특사단을 파견할 네. 예정입니다. 네. 이것은 어떤 의의가 있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좀 사이가 너무 중국하고 사이가 너무 좋게 하시면 좀 미국이 좀 신경 쓸 수도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한국 언론에서 제가 답을 드린 부분도 있는데요. 내일 출발하죠. 중국의 특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특사분들이 내일 출발하시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원래는 일본과 미국도 특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정상이 직접 방문하는 계기로 특사는 특별히 일본과 미국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인접 국가로서 이웃 국가로서 이제 중국과의 특사를 보내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불법 계엄과 쿠데타로 인해서 정상 외교가 한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 외교가 제대로 작동 중이고 복귀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마무리 특사로서 8월 말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그리고 중국 특사를 마무리함으로써 한국의 외교가 정상 복귀했다, 정상 가동 중이다라는 알리는 시그널로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